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낡은 다세대 주택 3층에 사는 이정숙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나는 습관은 40년 가까이 살림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었죠. 작은 부엌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냉장고에서 어제 저녁에 미리 씻어둔 시금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윤서가 출근할 때 가져갈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숙은 시금치를 데치면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괜찮다고 불편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는 며느리가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계란말이를 부치고 멸치볶음을 작은 반찬통에 담으면서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이런가 봐. 시어머니가 해주는 게 불편한가. 거실 시계가 6시를 가리킬 무렵 작은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 윤서가 나왔습니다. 32살의 윤서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윤서야, 도시락 싸놨어. 오늘 새벽 출근이라며? 어머니, 그냥 편하게 계세요. 회사에서 먹을 수 있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그 말투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을 감지했지만 애써 웃으며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회사 밥이 어디 집밥 같겠니. 그냥 가져가.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현관문을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정숙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도연이와 윤서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조용했고 아들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큰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수가 줄고 눈빛이 어딘가 무거워지고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정숙은 그게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느낌으로만 알 수 있었죠. 뭔가 편하지 않다는 것을요. 아침 7시가 되자 안방문이 열리며 아들 도연이 나왔습니다. 35살의 도연은 회사원 특유의 지친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침은? 응. 국하고 반찬 다 차려놨어. 어서 먹어. 도연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연아, 윤서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응. 프로젝트 때문에 좀 그래. 엄마는 걱정 안 해도 돼. 도연의 대답은 짧고 무뚝뚝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원래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지만 요즘 들어 더욱 말수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오전 시간이 흘러가고 정숙은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평수지만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빨래를 돌리고 점심 준비를 하는 것이 정숙의 일상이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정숙의 눈에는 그게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도시락을 거절할 때의 그 표정, 대답할 때의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에서 정숙은 불편함을 읽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정숙은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정숙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는 장면을 보면서 정숙은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집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 오후가 되자 정숙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순애였습니다. 아이고, 정숙이 아니야? 오랜만이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두 사람은 시장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순애는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 집은 참 좋겠다. 우리 집은 그냥 조용하기만 해. 조용한 게 좋은 거지. 싸우는 것보단 낫잖아. 순애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조용한 것과 편안한 것은 분명 달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은 흐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서가 퇴근했습니다. 정숙은 저녁상을 차리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윤서야, 오늘 도시락 맛있었어? 네, 어머니, 잘 먹었어요. 윤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도현도 퇴근했고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젓가락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정숙은 반찬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이야. 많이 먹어. 응. 고마워, 엄마. 도연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국을 떠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침묵이 불편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윤서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은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요. 언젠가는 무너질 텐데.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명절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장에 나가 갈비를 사고 과일을 고르고 나무를 다듬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손이 아프고 허리가 쑤셨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란 원래 이런 것이니까요. 추석 사흘 전 정숙은 갈비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도연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워두고 천천히 끓이는 과정이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정숙은 냄비 앞에 앉아 불을 조절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좀 화목하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저녁 무렵 갈비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고기와 진한 양념,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정숙은 흡족한 표정으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도연이와 윤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따뜻하게 데워두었습니다. 다들 왔어? 어서 와서 앉아. 도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갈비찜 냄새를 맡은 도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엄마 갈비찜이다. 오랜만이네. 응. 내가 좋아하잖아. 어서 씻고 와. 잠시 후 윤서도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피곤한 얼굴로 거실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보며 밝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오늘 갈비찜 했어. 어서 씻고 와서 먹자. 네, 어머니. 윤서의 대답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숙은 갈비를 집어 도연의 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도연아, 많이 먹어. 어머니가 하루 종일 끓였어. 응, 잘 먹을게. 도연은 갈비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이번엔 윤서의 그릇에도 갈비를 올려주었습니다. 윤서야, 너도 먹어봐. 이거 소갈비로 했어. 하지만 윤서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윤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소고기는 잘 안 먹어요. 순간 식탁 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소고기를 안 먹어? 그럼 뭘 먹는데? 저는 돼지고기만 먹어요. 소고기는 체질에 안 맞아서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나 되었는데 며느리가 소고기를 못 먹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을까요? 정숙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혼자 다 먹을게. 윤서는 다른 반찬 먹으면 되지. 하지만 정숙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정성껏 만든 음식을 며느리가 먹지 못한다는 사실이 서운했습니다. 아니, 서운함을 넘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른 거 먹어.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윤서는 나물만 조금 먹고 도연은 갈비를 먹으며 애써 분위기를 풀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숙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내가 그것도 몰랐다니. 정숙은 자신이 며느리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런 것들을 정숙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밤 10시쯤 정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부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들렸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은 왜 엄마 편만 들어요? 윤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널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상처받잖아. 나도 상처받았어요. 내가 소고기 못 먹는 거 당신은 알고 있었잖아요. 알아. 그런데 엄마는 몰랐을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라고요? 5년 동안 계속 넘어갔어요. 이제는 힘들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5년 동안 뭔가를 참아왔다는 말이었습니다. 무엇을 참았을까요?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서야, 진정해. 엄마한테 내가 얘기할게. 아니에요. 당신은 맨날 그렇게 말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항상 나보다 어머니 눈치를 더 봐요.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뭐예요? 윤서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만히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윤서야, 울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신경 쓸게.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몸을 일으켜 작은 방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니 윤서가 침대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어깨를 감싸며 달래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정숙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처음 신경 쓴 것이었습니다. 저 눈물은 나 때문인가? 정숙은 천천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서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끌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하지만 정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눈물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무언가가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윤서는 얼굴이 부은 채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마주하기가 어색했습니다. 아침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현관문을 나서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응. 그래? 정숙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정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갔습니다.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고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윤서는 정숙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한 방울은 이 가족의 균열을 만든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정숙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이웃 박미란을 마주쳤습니다. 박미란은 같은 층에 사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정숙 씨, 오랜만이에요. 아, 미란 씨, 어디 가세요? 저도 장 보러 가는 길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물가 이야기, 동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박미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참. 정숙 씨 며느리분. 요즘 카페 차린다던데요? 정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카페요? 무슨 카페요? 아니, 모르셨어요? 며칠 전에 우리 딸이 그러던데. 윤서 씨가 SNS에 카페 오픈 준비한다고 올렸대요. 벌써 인테리어도 하고 있다던데. 박미라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정숙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카페를 연다고요? 그것도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요. 어머, 그럼 제가 괜한 말을 했나요? 죄송해요. 당연히 아실 줄 알았는데. 박미라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마 깜짝 선물로 준비하는 건가 봐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박미란과 헤어진 후 정숙은 시장에 갔지만 장을 보는 내내 정신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샀는지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습니다. 카페를 차린다고,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에 도착해서도 정숙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윤서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결국 참았습니다. 대신 저녁에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6시쯤 도연이 퇴근했습니다. 윤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틈을 이용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잠깐 앉아봐.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응. 뭔데?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가 카페 차린다는 거 사실이야?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그 반응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을요. 엄마, 그게 사실이구나. 그럼 너는 알고 있었어? 응, 알고 있었어. 윤서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 달 전부터. 그런 큰일을 나한테는 왜 말 안 했니? 엄마가 반대할까봐. 도연의 대답에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며느리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당연히 응원해줘야지. 엄마. 그게 아니라 윤서가 그냥 조용히 준비하고 싶어 했어.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걱정을 끼친다고? 가족인데 당연히 같이 고민해야지. 돈은 어디서 났어? 대출 받았어? 그건 윤서가 모아둔 돈이랑 좀 빌렸어. 빌렸다고? 은행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고? 카페가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요즘 장사가 얼마나 안 되는데. 엄마, 그만해. 윤서, 자기 인생이잖아.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둬. 도연의 말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기 인생? 그 인생에 너도 들어있잖아. 뒤지고 힘들어지면 너희 둘 다 고생하는 거야. 엄마는 왜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엄마가 세상 물정 너보다 더 잘 알아. 부자 간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감지한 윤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숙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윤서야, 내가 카페 차린다는 거 사실이야?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우리 가족 아니야?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타이밍? 몇 달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았다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으니까 됐잖아. 윤서, 혼내지 마. 내가 지금 누구 편이야? 편이 어디 있어. 그냥 윤서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해? 정숙은 아들의 말에 더욱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괴롭히는 나쁜 시어머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가 나쁜 년이지. 며느리 하고 싶은 일 못하게 막는 못된 시어머니지. 엄마,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야. 됐어.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정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투명인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도연과 윤서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렸어야 했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정숙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자신만 빼놓고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윤서의 SNS를 몰래 찾아보았습니다. 아들 도연의 휴대전화를 빌려 윤서의 계정을 들어가 보니 정말로 카페 준비 과정이 사진으로 가득 올라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사진, 메뉴 준비 사진, 간판 디자인까지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샵 새로운 시작 샵내 카페 샵 드디어 꿈을 이뤄요. 윤서의 글 아래에는 친구들의 축하 댓글이 주르르 달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축하하는데 정작 시어머니인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며느리가 나한테 말도 못하고 숨겨야 할 만큼? 하지만 정숙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에 대한 섭섭함만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은 점점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숙과 윤서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인사조차 어색했습니다. 도연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윤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따로 나가서 살까 해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집을 나가겠다고 말한 것입니까? 뭐라고?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한 듯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 좀 나가서 살게. 그 말에 정숙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도연과 윤서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스에 옷가지를 담고 책을 정리하고 작은 살림살이들을 하나씩 챙기는 모습이 정숙의 눈에는 마치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아, 정말 나가야겠니? 정숙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정했어. 그냥 이해해줘. 이해하라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 엄마 마음도 알아. 하지만 우리도 힘들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윤서는 정숙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이틀 후 이사날이 왔습니다. 작은 트럭이 집 앞에 섰고 짐을 옮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숙은 안방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도연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방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차갑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빈 거실을 바라보며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와 아들이 떠났습니다. 집은 텅 비었고 정숙의 마음도 텅 비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숙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하려니 입맛이 없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며느리가 좋아하던 김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며느리가 아들을 데려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숙은 동네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하루 몇 시간씩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어서 차라리 밖에 나가 일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모, 오늘도 수고했어요. 가게 주인이 퇴근 시간에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무응답이었습니다. 정숙은 허탈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윤서의 SNS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카페가 드디어 오픈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윤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숨이었습니다. 편히 숨쉬고 싶다는 의미였을까요? 드디어 제 공간이 생겼어요. 많이 찾아주세요.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정숙은 그 글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축하해주고 싶기도 했고,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초대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동네 사람들 입에서 윤서의 카페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리역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 진짜 예쁘던데요. 거기 사장님이 젊고 친절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 일하는 동안 손님들의 대화를 들으며 정숙은 속이 탔습니다. 모두가 며느리의 카페를 칭찬했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소식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잘 되는구나, 나 없이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숙은 결국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구리역 근처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간판에는 숨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윤서가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에게 커피를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서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숙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고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윤서야, 장사 잘 되니? 정숙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그래, 다행이네. 카페 예쁘게 꾸몄더라. 감사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손님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정숙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겠니?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잠시 후 커피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커피를 마시며 카페를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을 많이 들인 게 느껴졌습니다. 윤서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니. 나 그동안 뭘 잘못했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윤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냥 편히 숨 쉬고 싶었어요. 숨이 막혔다고?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윤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손님들 계세요. 손님이 뭐가 중요해. 지금 나한테 대답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머니, 제발요, 나중에 얘기해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나중에? 나중은 또 언제야? 넌 맨날 회피하기만 하잖아.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도연아, 너도 왔구나. 잘 됐다. 너한테도 물어볼 게 있어. 엄마, 지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도연이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내가 그렇게 나쁜 엄마야?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도연의 손이 정숙의 뺨을 스쳤습니다. 정확히는 때린 것이 아니라 밀친 것이었지만 정숙에게는 그것이 뺨을 맞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카페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정숙은 뺨을 감싸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도 자신이 한 행동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모르게. 하지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서는 입을 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정숙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도연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머릿속은 하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밀쳤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어난 일을 되새겼습니다. 아들의 손이 자신의 뺨을 스친 그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재생되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나를 밀쳤구나.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정숙은 깨어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아들을 키우며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부엌으로 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밥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정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지만 정숙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들을 만나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정숙은 매일 시장 일을 나갔습니다. 과일을 나르고 손님을 응대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웃는 것도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이모, 요즘 안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가게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쉬어요. 괜찮아요.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밥맛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이웃 박미란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 정숙 씨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많이 야위셨네요. 그래요? 요즘 좀 바빠서요. 며느리 분 카페 장사 진짜 잘 된다던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났대요. 박미란의 말에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정숙 씨도 가보셨어요? 커피 맛있던데. 네, 한번 가봤어요. 정숙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미란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두가 윤서 칭찬만 하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윤서의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카페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윤서는 바쁘게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활기차 보였습니다. 정숙이 함께 살 때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카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을요. 아니, 오히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 없이도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숙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숙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여전히 윤서가 좋아하던 김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김치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신냄새가 났습니다. 상한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김치통을 들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김치를 버리면 며느리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정숙은 김치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여전히 정숙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혼자라는 사실만이 명확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이제 도연의 전화나 문자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왔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점점 간격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오랜만에 도연의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정숙은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결국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자신이 사과해야 할지, 그것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거리의 나무짚이 노랗게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정숙은 두꺼운 옷을 꺼내 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며느리와 함께 김장을 준비했었습니다. 윤서는 배추를 다듬고 정숙은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숙은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익숙한 2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도현과 윤서였습니다. 정숙은 순간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현이 정숙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도현이 달려왔습니다. 윤서도 따라왔습니다. 정숙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연락 안 받으셔서 찾아뵈려고 했어요. 그냥 바빠서.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서를 보니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윤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말랐습니다.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 아니, 괜찮아. 나 바빠서. 엄마, 제발요. 딱 한 번만요. 도연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정숙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3사람은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윤서의 카페가 아닌 다른 곳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일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됐어. 지난 일이야.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윤서도 할 말이 있대요.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사실 카페가 잘 안 돼요.
윤서의 말에 정숙은 놀랐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처음에는 잘 됐어요. 하지만 주변에 큰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기면서 손님이 줄었어요. 그리고 빚이 많이 남았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 일도 힘들어서 둘이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 정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와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윤서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온 건요. 어머니가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윤서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울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를 위해 밥을 하시고 빨래하시고 청소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며느리였어요. 무슨 소리야. 넌 일하러 다녔잖아. 그게 핑계였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 앞에서 항상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뭘 해도 어머니만큼 잘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윤서의 말에 정숙은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찾고 싶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나한테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정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드리기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반대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한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 말이 정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사실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그날 제가 엄마를 밀친 건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됐어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윤서는 카페 때문에 빚을 지고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연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아들의 진짜 고민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은 항상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게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엄마한테 상처만 드렸네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언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도연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엄마도 힘드실 텐데.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했다는 사실이,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바보야, 엄마는 내가 힘들 때 같이 고민하고 싶었어. 그게 엄마니까.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잠시 후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야, 내가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요. 아니야. 내가 물어봤어야 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 정숙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5년 동안 며느리와 함께 살았지만 정작 며느리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소고기를 못 먹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내가 불편해할까봐 아무 말도 안 했던 게 아니라 내가 편하려고 아무것도 안 물어본 거였어. 미안해. 윤서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야, 카페 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윤서는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나도 젊었을 때 작은 가게 운영해 본 적 있어. 많이는 못 도와줘도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만든 일인데 가족이잖아. 가족이 힘들면 같이 짊어지는 거지. 정숙의 말에 윤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가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돌봐주는 것. 하지만 정작 가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줬구나. 상대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어. 정숙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상한 김치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지.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야, 나야. 오늘 카페 가도 될까? 어머니? 네, 물론이죠. 그래. 그럼 오후에 갈게. 전화를 끊고 정숙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오후에 카페에 도착하니 윤서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손님 많네? 아니에요. 요즘 많이 줄었어요. 정숙은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확실히 지난번보다 손님이 적었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내가 설거지 좀 도와줄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알아. 내가 할 수 있지. 하지만 같이 하면 더 빠르잖아. 정숙은 윤서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정숙은 며느리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윤서는 손님을 대할 때 밝게 웃었지만 손님이 없을 때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윤서야, 메뉴는 누가 정한 거야? 제가 정했어요. 음료값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주변 카페랑 비교해봤어? 아, 그건 생각 못했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윤서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불편해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이 모두 떠나고 둘만 남았습니다. 정숙은 윤서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윤서야,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네, 어머니. 넌 정말 뭘 하고 싶었던 거야? 카페가 진짜 꿈이었어?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항상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는 게 싫었어요. 그래, 이해해. 나도 그랬으니까. 정숙의 말에 윤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도요? 응. 나도 젊었을 때 너랑 똑같았어. 내 이름으로 뭔가 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었지. 지금 생각하면 아쉬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적이 아니라 같은 고민을 가진 여자였다는 것을요. 윤서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윤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해요. 며느리와 화해한 후,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 몇 권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숙에게 남긴 적금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돈이었습니다. 여보, 이 돈 써도 될까요? 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쓰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적금 해지하시려고요? 만기까지 아직 6개월 남았는데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깎여요.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전액이요. 통장을 정리하고 나오니 손에 든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숙이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오늘 저녁에 너희 집으로 가도 될까? 엄마?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그냥 할 말이 있어서. 저녁 무렵 정숙은 도연과 윤서가 사는 작은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2층 계단을 올라가니 문패에 이도현, 박윤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윤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연도 나와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응, 먹었어. 너희는? 저희도 방금 먹었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열어봐. 도연이 봉투를 열자 안에서 현금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윤서, 카페 빚 갚는 데 쓰렴. 어머니, 안 돼요. 이거 어머니 돈이잖아요. 윤서가 봉투를 다시 정숙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내 돈 맞아.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거야. 엄마, 이거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이럴 수 없어요. 도연아, 엄마가 돈 모아서 뭐 하게? 너희가 힘들면 당연히 써야지.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이러시면 안 돼요. 너희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제발 받아라. 정숙은 봉투를 도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난 자식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희는 내 자랑이야. 정숙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강해져야 할 때였습니다. 윤서야, 카페 빚 갚고 나면 조금 남을 거야. 그 돈으로 메뉴 좀 개선하고 홍보도 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 은혜를. 은혜는 무슨. 가족인데.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서운함과 미움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카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메뉴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정숙도 일주일에 사흘은 카페를 도우러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정숙은 커피 기계 다루는 법을 몰랐고 카드 결제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고, 이거 어려운데? 요즘 것들은 다 복잡하네. 천천히 하세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윤서는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숙은 도연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도연이가 어렸을 때 정말 말썽쟁이였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지. 상상이 안 가요. 지금은 말도 별로 없잖아요. 커가면서 성격이 변했나 봐. 아빠 닮아서 과묵해진 거야. 정숙은 며느리에게 음식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카페에서 판매할 간단한 베이커리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윤서야, 호두파이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어머니, 손이 정말 빠르세요. 평생 해온 일이니까 너도 금방 배울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카페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만든 베이커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특히 나이 든 손님들은 정숙의 친절한 응대를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세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호호. 고맙습니다. 많이 오세요. 정숙은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외로웠던 지난 몇 달과는 달리 이제는 매일이 활기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정숙과 윤서가 함께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윤서야,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소식인데? 회사에서 승진했어. 구조조정 대상에서도 빠졌고. 정말. 도연아, 축하해. 정숙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윤서도 환하게 웃으며 남편을 축하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저희 다시 엄마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정말이니? 네, 엄마.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역시 가족은 함께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엄마가 괜찮으시다면요.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집이 너희 집인데. 윤서도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달라질게요. 어머니랑 잘 지낼 자신 있어요. 나도 달라질 거야.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세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이번 포옹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돌아와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한 방울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가족을 깨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상처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가족.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구리역 근처 윤서의 카페의 숨은 이제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숙이 만드는 호두파이와 단팥빵은 오후가 되면 공이 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호두파이 있어요? 단골 손님이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오늘 아침에 막 구웠어요. 따끈따끈해요. 역시 여기 호두파이는 정말 최고예요. 호호.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정숙은 손님에게 호두파이를 포장해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카페 일이 손에 익었습니다. 커피 기계도 능숙하게 다루고 카드 결제도 막힘없이 했습니다. 윤서가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며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1년 전 창백하고 수척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님 많네요. 그러게, 요즘 장사 잘 되는 것 같아.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 베이커리가 입소문 탔잖아요. 아니야. 내가 커피를 잘 만들어서 그렇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누지 못했을 대화였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숙과 윤서는 함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윤서야,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응, 어머니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집에 가서 얼른 끓여야겠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 넌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쉬어. 엄마가 금방 해줄게. 정숙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서는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길가의 가로수는 단풍으로 물들어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1년 전 이맘때 생각나요? 윤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네, 저도요. 그때는 앞이 안 보였어요.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랬어. 너희가 집을 나갔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정숙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윤서는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많이 철없었어요.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잖아.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우리 정말 많이 가까워졌어요. 윤서의 말에 정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관계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도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도연이 두 사람을 보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윤서야, 왔어? 응. 도연아, 오늘 일찍 왔네?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나서 배고파 죽겠어. 알았어. 엄마가 금방 만들어줄게.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밥을 짓고 도연은 상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역할을 나눠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정숙 혼자 모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반찬은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면 돼? 응. 김치랑 나물 좀 꺼내줘. 윤서야, 숟가락 어디 있어? 서랍에 있어. 내가 꺼내줄게. 부엌에서는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냄비를 저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따뜻한 밥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와, 엄마 된장찌개. 진짜 오랜만이다. 도연이 한 숟가락 떠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윤서도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도연아, 회사 일은 어때? 요즘 괜찮아. 프로젝트도 잘 풀리고 있고. 그래, 다행이다. 무리하지는 마. 알아. 엄마, 걱정 마. 도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무뚝뚝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정숙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도연이가 해. 네. 저요? 도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도 집안일 해야지. 맨날 엄마랑 윤서만 하면 되겠니? 알았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도연은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윤서가 따라가며 도와주었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설거지하며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참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숙이 준비한 유자차였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카페 2주년이에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시간 정말 빠르다. 그래서요. 작은 파티를 하려고 해요. 어머니, 초대하고 싶어요. 당연히 가야지. 엄마가 케이크 만들어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세 사람은 카페 2주년 파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를 초대할지, 무엇을 준비할지, 즐거운 계획들이 오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도연과 윤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정숙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물로 시작된 갈등, 아들과의 다툼, 혼자가 된 외로움, 그리고 화해와 회복의 시간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잘 됐어.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갈등이 없었다면 정숙은 여전히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혼자만의 방식으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카페 2주년 파티 날이 왔습니다. 카페 안은 손님들과 친구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이 만든 케이크가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케이크 자를게요. 윤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서는 칼을 들고 케이크를 자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윤서는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숙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윤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윤서 옆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이 카페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힘들 때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윤서는 정숙을 껴안았습니다. 정숙도 며느리를 꽉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숙은 카페 한쪽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카페가 처음 오픈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윤서와 도현, 그리고 정숙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손님, 정숙 어머니. 정숙은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카페를 찾아가 며느리와 다퉜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윤서야, 이 사진 참 잘 나왔다.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윤서가 정숙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윤서야, 고마워. 무엇이요? 어머니?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줘서.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멋지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었습니다.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요. 며느리의 눈물 한 방울은 이 가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시작이었습니다. 고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아픔을 통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윤서와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가족. 이제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과 함께요.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